처음 입사했는데 저는 해외로 가겠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렇죠. 우리 회사 만약에 현재 채용, 현지에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해외 비즈니스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셔서 해외 비즈니스에 관련하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정해야 될 거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단일 민족은 해외 나가서 식민지를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는 민족이죠. 우리가 옛날에 해외 침략만 많이 받아봤지 해외 나가서 식민지를 이렇게 만들어 본다거나 그렇게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지요. 우리가 해외 나가서 굉장히 비즈니스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해외여행 자유가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어떤 집에 부모님이 일본 가서 코끼리 밥솥 사오면 굉장히 그 집 잘 사는 집이었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여행 자유가 없어서 해외 한번 나가보는 게 매 1, 2년을 준비해서 거의 여행 한번 가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해외 나가기 어려웠죠. 그 당시에 기업에서 해외로 나가신 분들이 해외로 나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처음 나갔기 때문에 그냥 조사 차원에서 뭐가 어디 있는지 조사를 하러 다녔던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해외 나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왕 나온 김에 여행 삼아서 많이 다녀본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과거에 식민지를 지배해 본 경험도 없고 해외를 나가본 경험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에 선배들은 해외 나가서 다 실패한 케이스밖에 없다, 성공한 케이스가 그리 많이 없다라고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회사에 입사하시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 그다음 Z 세대 여러분들은 해외 나가는 거를 굉장히 자유롭게 된 시대에 살고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해외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제 이끄는 거는 여러분 세대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은 이렇게 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해서 실패했구나 라는 그런 실패의 교과서를 반면 교사 삼아서 여러분들은 해외에 많은 그 친구들, 인맥 이런 걸 또 활용하시고 또 많은 해외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시대에 해외 비즈니스가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떤 기업들은 대부분 나가서 그래도 해외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패션 회사에서 좀 그런 이랜드 있죠. 이랜드는 중국에서 굉장히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BEP 달성하기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물론 큰 기업들이 해외에서 크게 성공한 기업들이 있지만 역시 자본이 되기 때문에 된 건 아닌가. 자본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된 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저도 해외를 다니면서 해외에 근무하시는 주재원분들을 여러 번 만나봤는데 하나같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보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 지원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직원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중국에 있는 분들은 중국 사람들이 있고 또 일본에 있는 일본 사람들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노하우가 그런 게 없잖아요.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사람을 주재원으로 보내드려야 됩니까? 라고 제가 그 해외에 계신 법인장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하나같이 여러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회사에 큰 로열티가 있는 사람, 로열티가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런 얘기 하십니다. 여기는 한국이 아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정도도 나와서 이 해외 시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분석하고 이 사람들의 생활 문화를 이해하고 이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 현지에 맞게 그렇게 그만큼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그만큼의 회사의 애정과 로열티가 있는 사람을 1차적으로 선발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가 언어인데, 언어도 어느 정도 하면 가서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괜찮다. 물론 언어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반드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자기 본인의 의지가 있으면 괜찮다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예전에는 직진출을 해서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플레이를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나라의 그 시장을 이해하는 것은 그 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알겠지요. 해외 사람이 들어가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이 외국계 기업 사람들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헤드들만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지 실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입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해외를 진출할 때는 헤드들만 하고 거기는 다 그 나라 사람들로 구성을 하겠지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사정을 잘 안다. 그렇죠. 그 나라 사람들한테 그런 자율권을 주고 우리는 뒤에서 이제 결정만 하는 이런 활동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학습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재무적인 건데 조인트 벤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직진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브랜드의 라이센스만 주고 너네가 다 해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 거죠. 이런 방법 만약에 신입사원으로 처음 입사했는데 저는 해외로 가겠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렇죠. 우리 회사 만약에 현지에서 바로 채용했다면 바로 그 해외 법인으로 가는 게 굉장히 가능하겠습니다만 신입사원으로 만약에 이렇게 입사를 했다면 이 한국의 본사에서 본사 시스템이라든지 본사 정책이라든지 본사의 핵심 가치라든지 본사의 가치, 본사의 시스템, 본사에서 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련하고 난 뒤에 해외로 가는 것이 굉장히 올바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이 회사의 정책이라든지 회사에서 추진하는 방향들을 거기 가서 전파를 할 수 있는 거지 바로 거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하고 가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해외에 나간다면 그냥 팀원으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우리가 현지 법인을 세웠다면 여기서 그걸로 나가면은 여기에서는 팀원이었지만 거기서는 팀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리더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서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나를 뽑은 뒤에 바로 해외 법인으로 보내달라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 어느 정도 2, 3년 정도 적어도 3, 4년 정도의 한국에서의 트레이닝을 받은 뒤에 해외로 나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